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혜원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는 엇갈린 흐름을 보였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는 상승세를 띄었지만은 이 아시아 증시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이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2024선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하지만 코스닥은 어제 1% 넘는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시장 상황도 2부와 함께 꼼꼼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이브 매매 타임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종목 추천과 함께 오늘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예상 체결가부터 함께 만나보고 오시죠. 네, 오늘 코스피 0.25%의 상승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2030선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종부터 함께 보시죠. 네, 오늘 1위부터 4위까지는 모두 상승세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0.6%의 하락세가 나왔는데 오늘은 2%의 강한 상승세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42,950원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SK하이닉스 오늘 2.49% 상승하면서 다시 7만 원 선 회복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셀트리온은 오늘 2.42%의 상승세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어제 셀트리온 계열이 모두 다 강세였습니다. 오늘 22만 원 선 바라보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 2% 넘는 하락세가 예상되고 있는데 38만 원 선까지 내려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종목 함께 보시죠. 네, 어제 LG화학은 2% 정도 하락했는데 오늘 0.15%의 소폭 상승합니다. 33만 9,500원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대차가 오늘 0.92%의 하락세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무디스가 현대차, 기아차 그리고 현대모비스에 대해서 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내놓았는데 오늘 10만 7,500원까지 내려앉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포스코는 오늘 소폭 하락하면서 25만 8천원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SK텔레콤 2% 넘게 하락했는데 오늘도 2% 가까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차익 매물 실현이 조금 쏟아지는 모습인데요. 25만 원 선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물산 오늘 소폭 상승하면서 10만 7,500원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과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신한지주는 어제 1% 가까이 하락했는데 오늘 42,150원 바라보고 있고요. KB금융 오늘 0.94% 하락세 예상됩니다. 47,350원 예상되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 어제 급락세 나왔습니다. 5% 넘게 하락했는데요. 오늘도 하락세 이어갑니다. 0.25% 하락하면서 20만 2천원 바라보고 있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어제 2% 넘게 하락했습니다. 오늘도 2% 넘는 하락세 예상되는데요. 10만 9천원 선까지 내려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대모비스 오늘 한 2% 넘는 하락세 예상되고 있는데요. 현재 18만 3천원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종목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어제 LG 생활건강이 8% 넘게 상승을 했었죠. 호실적과 함께 강세를 보였는데 오늘은 1% 넘는 하락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삼성생명은 1% 가까이 하락하면서 9만 200원 바라보고 있고요. SK도 마찬가지입니다. 1% 가까이 하락하면서 25만 원 선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국전력 1% 넘게 하락하면서 2만 6,600원에 거래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삼성 SDI 0.44% 소폭 상승하면서 22만 9,500원 바라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오늘도 상승세 예상됩니다. 0.63% 상승하면서 661선까지 회복할 것으로 보여지네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1위부터 5위까지 대부분 빨간불 켜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1% 넘게 상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6만 7천원대까지 오를 것으로 보여지고요. 오늘 CJ ENM의 하락폭이 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4% 넘는 하락세 예상되고 있고 21만 1천원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라젠 오늘 1% 넘게 상승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7만 200원에 거래될 것으로 보여지고 7만 원 선 회복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포스코캠텍 오늘 1% 넘게 상승하면서 6만 7,600원에 거래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나노스가 오늘 3% 넘게 상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제도 9% 넘게 상승했었죠. 오늘 8,190원에 거래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종목도 함께 보실게요. 네, 어제 메디톡스가 7% 넘게 상승했습니다. 오늘도 3% 넘는 상승세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메디톡스 같은 경우에는 이 정현우 대표가 자사주 매수로 어제 주가가 급등했는데 오늘 51만 원 선 회복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HLB는 오늘 1% 넘게 상승하면서 86,200원에 거래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스튜디오 드래곤 1% 넘게 상승하면서 97,900원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펄어비스 오늘 1% 넘게 상승하면서 20만 5천 원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초가 공략주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박근형 차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두산 인프라코어가 눈에 들어오는데요. 전일 같은 경우에 기관 외국인 동시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또한 최근에 연말로 들어가면서 중국과 미국 정부의 인프라 투자 관련된 핵심 이슈가 떠오를 수 있는 상황입니다. 3분기 영업 실적은 영업이익이 1,915억 원으로 전체적으로 영업이익단이 33% 전년 대비 증가했습니다. 전사 사업부가 특이사항이 없이 안정된 실적을 나타냈고요. 시장 컨센서스에 부합을 했습니다. 핵심 자회사인 두산 바켓의 성장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적이 컨센서스를 소폭 상회했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단이 1,229억 원으로 나타냈고요. 컨센서스 1,123억 원을 9.4% 상회하는 실적이었습니다. 북미나 유럽 등 핵심 시장에서 매출액이 안정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이 보이고 있고, 특히 북미 시장은 매출액이 32.4% 증가하면서 금리 인상 우려에도 불구하고 주택 착공 지수가 안정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의 굴삭기 판매량은 시장이 3.1만 대 정도 추가 증설했는데 전년비 27% 상승했습니다. 두산 인프라코어는 2,156대 정도가 판매가 됐는데요. 전년비 20.7% 증가한 수치입니다. 3분기는 전통적으로 비수기인 분기입니다. 또한 회사가 현금 결제 위주의 판매 조건 변경으로 인해서 점유율이 다소 하락을 보였습니다. 다만 4분기부터는 다시 공격적인 판매 전략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8%의 MS를 전체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굴삭기 이외에도 엔진 사업부가 발전 기용 엔진 판매 증가 등에 힘입어서 전분기에 이어 20%를 상회하는 높은 영업이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자회사의 실적 개선과 엔진 사업부의 실적 개선도 눈에 띄게 볼 수 있겠습니다. 글로벌 피어 평균 PER이 10배 정도 수준입니다. 4분기에도 두산 바켓의 영업이익단이 안정적으로 늘고 중국 굴삭기 시장도 계절적 성수기에 진입하면서 동사 같은 경우는 현재 밸류에이션이 PER이 6.7배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글로벌 피어 평균 대비 상당히 떨어진 주가 수준입니다. 아직까지도 저평가 영역이고요. 소성수기에 따른 트레이딩 관점의 접근은 충분히 유효하겠습니다. 목표가는 10,000원, 손절가는 7,5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IBK 투자증권 박근형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라이브 매매 타임을 갖기에 앞서서요. 오늘 저희와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골든트리 투자자문의 원종윤 팀장 그리고 MIC 투자그룹 이용우 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라이브 매매타임 종목 선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수익률 현황부터 함께 만나보고 오시죠. 네, 수익률 탑 8입니다. 8위부터 4위까지 함께 보시면요. 8위에는 이 손동현 팀장의 한국카본이 올라와 있는데요. 10월 30일 날 매수 의견 주셨고 벌써 7% 넘는 수익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김윤 연구원의 풍산 종목이 10월 30일 날 매수 의견 주셨는데 7% 넘는 상승세 나오고 있고요. 5위와 6위에는 최동기 부사장의 종목이 나란히 올라와 있습니다. 엔지캠 생명과학과 이 카페24 올라와 있는데요. 같은 날 매수 의견 주셨는데 모두 9% 넘는 수익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4위에는 이 김유윤 연구원의 해성 DS 올라와 있고요. 이 10월 30일 날 매수 의견 주셨는데 약 4거래일 만에 벌써 10% 넘는 수익률 자랑하고 있습니다. 1위부터 3위까지 함께 보시죠. 네, 1위와 2위에는 나란히 이 최동기 부사장의 종목들이 올라와 있는데요. 삼성전기와 자화전자 모두 올라와 있습니다. 10월 31일 날 매수 의견 주셨는데 14% 넘게 수익률 내면서 현재 1위에 올라와 있고요. 2위에는 12% 넘는 수익권 자랑하고 있습니다. 3위에는 이 신일섭 소장의 LG 생활건강 올라와 있는데요. 어제 호실적을 발표했죠. 오늘 12% 넘는 수익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네, 오늘 이슈들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종인 팀장님, 네, 오늘 이슈들 좀 많이 나와 있거든요. 함께 짚어주시고 오늘 일정 전략까지 함께 전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이제 전일 일정 같은 경우는 이제 코스피 시장 자체가 이제 외국인과 개인이 이제 이틀 연속으로 매수를 하면서 이평선 구간 이제 횡보하려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한국의 경우에는 수출에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지수와 이제 그러니까 중국 시장과 이제 미국 시장이 상승을 하면서 좀 그 기대 심리로 상승을 했지만 어쨌든 이제 결국에는 좀 하락으로
상승으로 마감을 했었는데요. 이제 새벽 시간 동안에 좀 많은 이슈들이 좀 나왔습니다. 이제 미국과 이제 중국의 이제 무역 전쟁 관련해서 좀 긍정적으로 논의를 하겠다라는 이슈도 나왔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이 현재 이제 이란 제재를 걸고 있었는데요. 이 이란 제재도 좀 완화를 하겠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새벽 시장에 이제 오일 가격이 2% 이상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이제 좀 긍정적인 이슈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유가가 빠지게 되면 그만큼 이제 또 한국 증시에는 또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주는 만큼 좀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이제 최근에 이제 좀 브렉시트 관련해서 좀 합의가 좀 그러니까 완벽하게 좀 진행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좀 긍정적인 의견이 나오면서 유로화가 좀 강세였습니다. 이제 좀 새벽 시간대 이제 유로화가 좀 강세면서 달러 가치가 좀 많이 빠지면서 이제 원달러 환율이 좀 하락세로 좀 전환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만큼 좀 이제 외인들이 다시 한국 시장에 들어오기 좋은 시장으로 바뀌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슈가 좀 많고 특히 이제 선물 시장이 야간 선물 시장이 지금 1.25% 상승을 하면서 오늘 좀 강한 강세로 좀 시작을 해서 꾸준하게 유지만 해준다고 한다면 이제 좀 호실적 발표들만 좀 나와준다고 한다면 충분히 오늘 상승으로 마감할 수 있지 않을까 좀 판단이 되고요. 특히 이제 좀 다만 이제 좀 무조건 좋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제 미국이 이제 또 지표 발표가 나왔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제조업 활동 지표가 좀 낮게 나오면서 9월에 이어서 연속으로 2달 연속으로 좀 성장이 좀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좀 강하게 좀 주식을 매매를 하면서 접근하기보다는 공격적인 접근보다는 좀 안정적인, 그러니까 보수적인 접근을 좀 추천을 드리고요.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2100선입니다. 2100선을 돌파한 다음부터 매수 들어가셔도 충분히 늦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 정확하게 저점을 확인한 구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점을 확인을 하고 2100선 돌파하신 이후부터 좀 주식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성장주에 주로 투자하시기보다는 가치주, 이제 실적이 좀 좋을 것으로 판단되거나 이제 좀 가시권 안에 좀 호실적이 발표될 만한 이슈들이 있는 종목들, 그러니까 가치주 위주로 좀 지켜보시면서 담아보시는 거 괜찮을 것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좀 보수적으로 보시고 유가가 정말 많이 빠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장에서는 좀 화학주들이 전반적으로 뭐 갭상승이라던가 좀 강세 시장을 좀 보여줄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좀 제가 오늘 정유주를 들고 왔는데 유가가 갑자기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이제 좀 정유주가 좀 오늘은 힘을 못 쓰는 시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용우 팀장님께 오늘장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내 증시 이제 최근에 이제 코스닥 지수가 굉장히 눈에 띄고 있는데요. 이제 그동안 신용 잔고가 반대 매매로 크게 또 출회되면서 이제 10조 이하로 연중 최저치로 내려갔는데 그 과정에서 쇼커버링이 서서히 이제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이제 한국 증시가 이제 여타비의 이제 하락폭이 컸던 요인 중 하나는 이제 수출 의존도가 굉장히 저희가 높은 나라인데 이제 무역 분쟁으로 이제 직접적인 피해를 입기 때문인데요. 이제 전일부터 이제 양국의 이제 무역 분쟁에 대한 태도 변화가 이제 모색되고 있어서 이제 외국인의 매수 기대감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이제 11월에 미국 중간선거일이 있는데 최근에 또 하락 원인 상당수가 미국의 또 정치 불확실성 요인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해당 일 전후까지는 좀 성급한 매매보다는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걸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용우 팀장님, 그렇다면요. 아까 방금 이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바이오 종목들 조금 추천을 해보면 되겠습니까? 사실 바이오 같은 경우는 작년에 굉장히 좀 많은 상승을 이뤘듯이 그만큼 좀 매물대에 의한 압박, 고점에 대한 압박이 좀 지금 심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사실 이제 무작정 바이오주라고 해서 들어가는 것보다는 이제 기업의 모멘텀이나 가치성을 확실히 보고 이제 말씀드렸듯 바닥을 좀 다지는 구간은 아직 아니기 때문에 좀 분할로 접근을 하시는 방향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원종현 팀장님, 아까 전에 오늘 화학주 좀 강세를 보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이외에도 오늘 관심 가지고 계신 섹터 있나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데 이제 가시권 안에 좀 호재가 있는 종목들 좀 통신 섹터들이죠. 이제 통신 업종들은 지금 12월 달에 5G가 본격적으로 상용화되기 때문에 좀 통신주, 화학주랑 좀 오늘 좀 같이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됩니다.
4월 2일 금요일 국내 시장이 개장됐습니다. 오늘 양지수 상승 출발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어제와 이어서 오늘까지 나온 이슈들 조금 살펴보면요. 어제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업 임원들이 자사주를 매입하면서 상승세를 띄었습니다. 특히나 셀트리온 그리고 셀트리온 삼형제 모두 상승세를 띄었고요. 오늘도 역시 강세가 예상됩니다. 메디톡스도 마찬가지인데요. 하지만 이 무디스가 현대차, 기아차 그리고 현대모비스의 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바뀌면서 오늘 이 자동차주들이 좀 약세를 보일 것 같습니다.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1% 강세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1% 넘게 상승하면서 665선까지 오를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오늘 1위부터 4위 예상대로 모두 상승하면서 출발합니다. 특히나 SK하이닉스의 상승폭이 좀 큰데요. 3% 넘게 상승하면서 77,0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1% 넘게 상승하면서 42,0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셀트리온 오늘 2% 추가적으로 상승하면서 232,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만 좀 빠지고 있는데 2% 넘게 빠지면서 381,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도 함께 만나보시죠. 오늘 LG화학이 2% 가까이 상승합니다. 345,500원 현재 거래되고 있고요. 포스코가 1% 넘게 상승하면서 283,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삼성물산이 오늘 상승폭이 좀 강합니다. 1.87% 상승하면서 109,0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오늘 0.46% 하락하면서 출발합니다. 108,0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지수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예상대로 이 강세로 출발합니다. 코스피 1% 넘게 상승하면서 2040선까지 다시 회복했고요. 코스닥 1.53% 상승하면서 667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1위부터 5위까지 기분 좋은 출발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2.88% 상승하면서 출발하고 있는데요. 67,9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신라젠이 2위로 올라왔습니다. 2.46% 상승하면서 7만원 선 회복했습니다. CJ ENM은 예상과는 다르게 오늘 상승 출발합니다. 0.73% 상승하면서 21만 1,8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포스코캠텍 2% 가까이 상승하면서 67,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HLB도 오늘 1% 넘는 강세로 출발합니다. 8만 6천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바이로메드와 메디톡스가 모두 2% 넘는 상승세로 출발합니다. 18만원 선 그리고 51만원 선 지켜내면서 현재 출발하고 있고요. 스튜디오 드래곤이 오늘 3% 넘는 강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99,700원에 거래되고 있고 펄어비스만 소폭 빠지고 있는데요. 0.49% 빠지면서 20만 1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오롱 티슈진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3% 넘게 상승하면서 38,1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나도 고수가 될 수 있다 라이브 매매타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정윤 팀장님이 가지고 오신 세 가지 종목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추천드릴 종목은 이제 아까 제가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이제 통신 종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추천드릴 첫 번째 종목 KT입니다. 추천드리는 첫 번째 이유로는 이제 5G 상용화가 원래 이제 내년 3월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좀 당겨졌습니다. 올해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좀 상용화를 시키겠다라고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국가, 그러니까 정부에서 지시한 사항이 아니라 이제 기업에서 우리는 준비가 다 됐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12월부터 우리는 상용화를 할 수 있다. 대신 이제 4G와 함께 좀 엮어가지고 이제 좀 같이 이제 시작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특히 이제 KT 같은 경우는 이제 5G 상용화 관련해가지고 AI 그리고 자율주행 자동차 등에 좀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특히 이제 미래산업 가치가 있는 상품들 이죠. 그러니까 뭐 자율주행 자동차라던가 좀 미래 가치가 좀 있는 상품군들 그리고 이제 당겨진 이제 시작점, 그러니까 그 상용화 시점들이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특히 이제 KT의 경우에는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좀 인정받는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5G 기술력만으로 봤을 때는 가장 좀 이제 뭐 글로벌 시장까지 진출을 할 수 있는 가장 큰 메리트가 있는 기업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이유에서 이제 뭐 SK텔레콤이라던가 LGU+, 뭐 KT 전반적으로 비교를 해봤을 때 KT가 상승세가 좀 더뎠습니다. 하지만 이제 또 그만큼 또 하락세도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좀 더딘 편이었었고요. 그만큼 이제 좀 지지 구간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두 번째로 추천드리는 이유는 새로운 산업에 좀 앞서 나가고 있다.
특히 KT의 경우에는 다른 통신 종목들에 비해서 좀 10기가 인터넷을 최초로 좀 먼저 공개를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5G 산업에 자기들은 본격적으로 뛰어드는 기업이다.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것들을 정말 많이 어필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다만 이제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제 SK텔레콤이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지수가 가격이 빠지고 있는 이유기도 한데요. 이제 무선 ARPU라고 하죠. 이제 고객 1인당 이제 어떻게 보면 수익성을 보는데 이제 좀 수익성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무선 시스템에 좀 수익성이 좀 많이 떨어지고 있다. 그만큼 이제 KT 같은 경우는 아직 실적 발표를 하지 않았는데 실적 발표가 그렇게 3분기 좋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지지 구간 정확하게 지켜를 주지만 다만 이제 좀 실적 발표가 너무 안 좋게 나왔을 때 크게 빠질 수 있다라는 것도 좀 고려하시면서 진입을 해야 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지지 구간을 한번 확인을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KT의 경우에는 2,800원, 300원 선, 그러니까 400원부터 300원 선에 좀 지지 구간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지지 구간 정확하게 좀 지지하고 있는데요. 좋지 않은 장에서도 하락폭 그렇게 크지 않고요. 실질적으로 이 정확하게 지지 구간 지지받는 모습 보여주면서 다시 상승세로 전환하고 있기 때문에 12월까지 충분히 가지고 갈 만한 종목이다. 특히 이제 좀 손절가를 잡고 가기는 하지만 만약에 저라고 한다면 손절가에서 차라리 추가 매수를 해서 추가적인 수익 노려보는 것도 괜찮은 종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가는 지금 가격부터 2,800원, 400원까지 분할 매수해 주시고요. 목표가는 29,600원입니다. 손절가는 현재 28,000원 선에 좀 지지 구간 이제 빠졌을 때 28,000원까지 빠질 수 있지만 업종 업황 자체가 좀 안 좋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좀 조정받을 수 있다 생각을 해주시고요. 분할 매수 꼭 지켜주시면서 12월까지 좀 중장기적으로 들고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좀 추천드리고 싶은 종목은 LG유플러스입니다. LG유플러스는 사실 그 5G 시작됨과 동시에 좀 강한 상승세를 많이 보여줬던 종목인데요. KT와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좀 5G 산업이 좀 기대감이죠. 12월로 좀 당겨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시권 안에 이제 업황의 호재들이 좀 앞에 있다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KT랑은 좀 밀고 있는 산업이 좀 다릅니다. LG유플러스의 경우에는 홈 미디어 서비스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이제 LG유플러스는 이제 유일하게 호재로,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높게 나올 것이다라고 기대를 했던 기업이기도 하고요. 실질적으로 또 높게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IPTV, 이제 유료 서비스죠. 유료 서비스에서 좀 고객들 확보가 굉장히 많이 됐다라는 점, 그리고 지속적으로 상승세라는 점들이 좀 긍정적인 요인이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장 접하기 좋은 위치에 LG유플러스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LG유플러스를 추천드리는 두 번째 이유인데요. IPTV 유료 서비스가 이제 높은 실적을 보여주었고요. 특히 이제 IPTV 가입자 증가수가 13.9%로 굉장히 높은 증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꾸준히 유지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특히 IPTV에 집중하고 있는 이제 통신사가 지금 LG유플러스인 만큼 좀 지속적으로 강하게 상승할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 추천드리는 이유는 외국인들 수급이 굉장히 좋습니다. KT라던가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수급이 다소 부족하고 기관 수급이 좀 높은 편이었는데요. LG유플러스 같은 경우는 좀 외국인 수급이 좀 높은 종목입니다.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좀 빠져나가는 장이었으나 이제 LG유플러스는 지속적으로 외국인들이 수급이 들어왔었고요. 현재 이제 최근에는 좀 기관이 고군분투하면서 좀 지수를 지지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지만 외국인 이제 꾸준하게 이제 좀 LG유플러스 사주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현재가부터 좀 분할 매수 하시는 거 추천을 드립니다. 15,400원까지 좀 분할 매수 하시는 거 추천을 드리고요. 목표가는 17,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5,000원입니다. 오늘 좀 크게 빠지고 있는데 아직까지 지지 구간까지 빠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지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5,100원 이하로 빠지지만 않는다면 충분히 다시 상승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추천드릴 세 번째 종목은 S-OIL입니다. S-OIL의 경우에는 이제 첫 번째 이유가 이제 업종의 호재죠.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11월 6일부터 유류세 단기 인하가 시작됩니다. 15% 정도 인하를 하기로 결정이 됐고요. 단기 인하를 했을 경우 가장 이제 좀 이익을 많이 볼 수 있는 업종 자체가 이제 정유주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다만 이제 또 이제 크랙 마진이죠. 이제 휘발유와 이제 벙커 CU라고 해서 고황의 그 유류가 있는데 이 유류와 이제 이 마진이 굉장히 폭이 많이 줄어들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악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IMO 도입이 2020년 3월부터 진행이 되는데 2020년 3월에 진행을 했을 때 SOA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유류 자체가 굉장히 고급 유에 많이 포함이 됩니다. 이제 저황유라고 해서 4% 미만으로 이제 황이 들어가 있는 유류를 가지고 있는 굉장히 좋은 기업이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정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인 만큼 이런 악재는 이제 뭐 크게 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소 이제 좀 마진이 적기 때문에 단기적인 상승을 보기에는 좀 어려운 종목이지만 장기적으로 꼭 상승을 할 수 있는 종목이다. 특히 이제 정유주에서는 좀 대장주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국제 유가가 좀 많이 빠졌습니다. 정유주는 전통적으로 국제 유가를 따라 움직이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강한 이제 유가 급락 때문에 좀 조정받을 수 있기는 하지만 어제장이죠. 어제장 기준으로 봤을 때 좀 어제장 이제 분봉으로 좀 한번 보겠습니다. 분봉으로 한번 봤을 때 어제장 크게 4% 이상 빠졌는데요. 4% 이상 빠졌을 때 밑에서 이제 밑쪽에서부터 이제 개인과 기관들이 이제 매집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초반에 좀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지만 충분히 좀 빠질 수 있다 생각하시고 오늘 이제 만약에 진입을 하신다고 한다면 12시 이후에 좀 지켜보시면서 이제 좀 빠지기 시작했을 때 또는 이제 상승 추세가 계속 유지된다라고 판단이 되기 시작했을 때 진입하기에 좋은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 이제 SOA 같은 경우에도 지지 구간이 굉장히 좀 단단한 편입니다. 지금 현재 117,500원 선인데요. 117,500원 선. 주봉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117,500원 선, 118,000원부터 좀 이 구간에 좀 지지 구간 지금 단단하게 만들어가고 있고요. 뭐 지금 SOA 같은 경우는 뭐 일봉상으로 봐도 지금 밑에 지지 구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하시고 진입하시기 좋은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SOA 추천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기관들이 이제 꾸준히 수급을 넣어주고 있다. 특히 기관들이 언제 많이 넣어주고 있냐면 어제장에서 이제 좀 크게 이제 차익 실현을 하면서 빠져나오는 모습이었지만 저점 10월 29일이죠. 10월 29일부터 10월 30일까지 좀 올라가는 시장에서 그러니까 정확하게 저점에서부터 기관이 매집을 해줬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마찬가지의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저점 117,500원 선에 빠졌을 때 기관이 다시 매집을 해주지 않을까 좀 기대하시면서 들어가시기 좋은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부터 좀 밑으로 빠지는 모습 보였을 때 밑까지 좀 분할해서 진입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한 번에 들어가시지는 않고 좀 일찍 들어가시는 분들은 한 30% 정도만 미리 들어가셨다가 살짝 빠졌을 때 밑에서 다시 잡아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목표가는 128,000원입니다. 128,000원 선에 이제 좀 저항 구간이 강하게 있기 때문에 128,000원 선에서 목표가 잡고 1차 청산하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이후로 지속적으로 전 고점까지 열어두시고 지켜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손절가는 113,000원입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종목 만나보고 왔습니다. 두 가지를 통신주로 추천을 해주셨는데요. 먼저 KT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실적이 좋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크게 빠질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손절가 터치하면 오히려 분할 매수를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어서 LG U+ 같은 경우에는 홈미디어 사업에 현재 주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도 탄탄하다, 이렇게 덧붙여 주셨습니다. 마지막에 만나본 S-오일 같은 경우에는요, 단기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장기적인 접근이 좋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유가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12시까지 이후에 이런 추세를 보고 진입을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이용호 팀장의 세 가지 종목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제 오늘 가져온 종목은 이제 와이솔입니다. 지난 시즌에서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이제 와이솔은 통신 단말기에서 주파수 대역을 구분하는 데 필요한 SAW 필터를 이제 국내에서 유일하게 제조하는 기업입니다. 이제 투자 포인트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이제 5G 통신 서비스의 개화로 이제 와이솔의 필터 사업 부문의 상황이 전망되고 5G로 인해서 성장을 이제 탄력받을 사물 인터넷 모듈 매출 확대의 기대감으로 오늘 다시 소개해드리려고 이제 준비했습니다.
세트 시장 정책 자체가 좀 여전하지만 5G가 가능하게 하는 사물 인터넷 디바이스 확대와 세트당 필요한 SAW 필터 증가 가시성이 높아진 현 시점에서 이제 주목해야 할 종목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제 5G 스마트폰 본격화 같은 경우는 2019년 이제 중후반기 정도부터 제가 예상하고 있는데 이제 스마트홈 이제 구축 관련 수혜 동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5G 환경에서 이제 채용량 자체는 늘어나게 될 것이고 이제 신제품 탑재로 믹스 개선 효과도 기대되는데 최근 실적도 부품 모듈화가 이루어지면서 견조한 것을 지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스마트홈은 이제 모든 디바이스가 연결되어 제어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데요. 즉 냉장고나 세탁기, 청소 로봇 같은 경우에도 통신 모듈 탑재는 필수적입니다. 현재 스마트홈 구축 노력은 이제 국내 가전업계가 가장 적극적인데요. 동사의 경우 또 이제 삼성전자의 주요 거래선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전략 방향성을 고려하면은 이제 구축 수혜 또한 기대되고 있습니다. 향후 국내 5G 상용화에 맞춰서 세트 제조사도 5G 스마트폰을 출시할 것으로 예상되고 초기 시장임을 감안하지만 이제 물론 출하량은 또 제한적이겠지만 이제 RF 부품업체의 모멘텀 확인이 가능하고 이제 5G 주파수 대역 같은 경우는 이제 3.5GHz나 이제 28GHz로 확정되는데 일반적으로 쓰이는 SAW 필터 같은 경우 3GHz까지 대응이 가능합니다. 반면 5G는 고주파 대역이기 때문에 하이엔드 필터가 추가적으로 채용이 되어야 되는데요. 동사는 이와 관련해서 필터 개발이 또 완료 단계이고 결국 5G에서 이제 필터의 채용 개수를 증가할 뿐만 아니라 제품 개선에도 긍정적이기 때문에 더 추천드리겠습니다. 이제 아까 언급드렸듯이 가전업체의 스마트홈 구축 노력에도 동사는 굉장히 긍정적인데 특히 이제 이 시장을 삼성전자가 이끌어 가고 있는 만큼 거래선 동사에게도 이제 또 수혜일 것으로 보고 있고 리스크 요인이 또 있다고 말씀드리자면 핸드셋 업황 자체가 향후에도 이제 개선이 쉽지 않아 보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제 동사의 경우 가정화된 부품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고 올해는 부품 모듈화로 5G나 사물 인터넷 등 산업 변화로 이제 부품 채용 증가와 이제 외형 변화는 지속적으로 전망될 것으로 보면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조금 상승으로 시작하는데 현재가로 공략해도 좋으실 것 같으시고요. 손절가는 14,500원, 목표가는 2만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종목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준비해드린 종목은 이제 한온 시스템인데요. 이제 지난 시즌에서도 한 번 또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자동차용 부품 시스템 및 전자전기 시스템의 제조 및 판매 공급을 하는 회사고 이제 신차 수요가 최근 둔화 속에서도 친환경차 수요가 차별화된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동사의 성장 포인트가 점차 부각될 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동사는 또 글로벌 2, 3위권의 기술력이나 규모의 경제를 갖추고 있는데 친환경차 시장의 빠른 물량의 증가와 또 개선 효과가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점은 이제 업황 부진에 따른 주요 고객사의 실적 부진에도 불구하고 고객 다변화를 실적으로 이제 방어하고 있고 이제 중국에서 현대기아차나 포드의 부진이 좀 부담 요인이긴 하지만 친환경차 부분 주요 고객 볼륨 성장세와 친환경차 부분 매출 확대로 인해 실적 개선이 앞으로 가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이제 또 친환경차 부품이나 신규 수주 확대로 기대치를 높여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한 동사는 이제 지난 9월 20일에 마그마의 FPNC 사업부 합병 계획도 발표했었는데 사업부 인수 호재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좀 지속 하락했던 점이 있었는데요. 그동안 주가 부진의 원인은 또 전방 수요 부진에 따른 단기 실적 불확실성이 좀 컸었고 이제 급격한 외형 성장으로 한국 타이어나 잠재적 인수 부재에 따른 또 부담이 좀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림코가 동사를 인수한 이후에 이제 잠재적 피인수 가치가 주가의 주요 변수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 당사의 이제 마그나 FPNC 사업부 인수로부터 동사의 피인수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제 현대 기아차량 매출 비중 축소로 글로벌 M&A 가능성이 상승하게 될 거고 이제 이번 M&A를 통해서 잠재적 인수 주체가 소수의 국내 업체가 아닌 이제 또 글로벌 플레이어들로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친환경차 매출 확대와 고객 다변화라는 기존 중장기적 투자 포인트 의견의 변화가 없고요. 이제 기존 신규 고객의 생산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근본 인수를 통해서 이제 기존에 보유한 제품이나 이제 고객의 포트폴리오 기술력은 이제 또 강화가 될 것이고 산업 자료의 공급 과잉이 이끄는 이제 경쟁 심화에 따라 언급했지만 기술력을 보유한 동사에는 이제 과점화를 진행할 수 있는 기회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NEV 정책이 강화됨에 따라서 이제 핵심 부품군과 생산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동사는 경쟁 업체 대비 단가 인하 압력에서도 상대적으로 안정적일 것으로 생각하면서 오늘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또 매수가 현재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고 손절가는 10,000원, 목표가 14,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이제 DGB 금융 지주인데요. 이제 3분기 순이익이 사실 또 804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 24% 정도나 감소를 했습니다. 핵심 이익 증가에도 이제 계절적 판관비 상승과 이제 대손 비용 확대가 전분기 대비 이제 표면이익 감소의 배경이라고 할 수 있는데
특이 요인 같은 경우는 이제 추석 사명금이나 계절적 환감비 증가와 이제 명태금 같은 이제 선제적 충당금이 있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를 감안한 이제 순이익은 이제 935억 원을 기록해 이제 1, 2분기에 1,000억 내 대비로는 소폭 좀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오늘 또 말씀드린 이유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분기 중 이제 이자 마진 자체는 하락했으나 대출 증가율은 또 확대되었는데, 이제 수수료 이익이나 기타 비이자 이익 또한 2분기 대비 개선, 총 영업이익 자체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4분기 중 기준금리 인상을 할 시에 단기 변동금리 연동 비중이 높은 대출 자산 특성상 이제 순 이자 마진 반등이 기대되는데, 최근 또 하이투자 증권 이제 인수에 따른 대규모 연가 매수 차익 인식 예정으로 선제적 충당금 적립이나 이제 명태금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여서 향후 비용 부담에 대한 경감에 따른 안정적 이익 흐름이 지속으로 이제 유지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동사는 이제 10월 30일 이제 하이투자증권 자회사 편입 절차가 완료했음을 또 공시했고, 이제 지난 9월 10일 금융위가 이제 대주주 변경을 승인한 지 약 한 달 반 만입니다. 이제 동사는 또 타 은행 지주와 달리 이제 또 민영화라는 기회에서 의미 있는 비유기적 성장을 만들어내지 못했던 바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좀 굉장히 많은 늦은 행보이긴 하지만, 동사도 이제 비은행 강화 움직임이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한 상태입니다. 좀 더뎌 보이는 면이 좀 없지는 않지만 이제 안정적이라는 점이 동사의 가장 큰 매력이고요. 이제 비은행 강화 행보에서도 느리지만 단단한 행보를 기대해 볼 수 있어 오늘 좀 장기적 관점으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도 이제 뭐 현재가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고, 손절가는 8,500원, 목표가는 11,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종목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두 분의 종목은 다르지만 좀 집중하는 포인트는 같은 것 같은데요. 이 Y솔 같은 경우에는 5G 성장 기대감과 함께 장기적인 성장이 예상된다, 이렇게 말씀을 덧붙여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만나본 종목들 함께 정리해보고 오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주는 GS 리테일입니다. 3분기 호실적 소식이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사실 GS 리테일 같은 경우에는 편의점 사업 부분이 조금 부진했지만 이 파르나스 호텔의 영업이익이 대폭 늘었다,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원종근 팀장님. 네. 어떻게 보십니까? GS 리테일 같은 경우 이제 3분기 호실적의 이유가 이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호텔 사업 쪽에서 좀 강세를 많이 봤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가장 좀 긍정적인 부분은 이제 전년 대비 이제 매출액 같은 경우는 2.9% 상승한 2조 3,300억 원의 그 매출액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영업이익의 경우에는 전년 대비해서 39.7% 이제 높게 나타났습니다. 776억 원을 만들었는데요. 이제 그 GS 리테일의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신사업으로 이제 뷰티 헬스 스토어인 이제 랄라블라가 있습니다. 랄라블라가 실질적으로 이제 좀 다소 부진하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편의점과 이제 좀 이제 신사업이 좀 다소 부진하기 때문에 실적이 좀 저조하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많이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이제 호텔 산업 쪽에서 좀 강세를 보여주면서 좀 방어를 해줬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랄라블라는 다소 부진하기는 했지만 크게 이제 많이 부진하는 모습을 보여주진 않았다라는 것도 좀 긍정적인 부분인 것 같고요. GS 리테일이랑 좀 같이 보기 좋은 종목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GS 리테일 이제 보통 편의점주들은 보통 같이 움직이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기 때문에 GS 리테일과 좀 같이 보기 좋은 종목 중에 하나가 이제 BGF 리테일이죠. 이제 좀 BGF 리테일 같은 경우는 아직 실적 발표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좀 GS 리테일과 BGF 리테일 차트를 좀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GS 리테일 차트 먼저 보겠습니다. 지금 37,900원 선입니다. 37,900원 선에서 지금 저항 구간이 있는데요. 이 저항 구간 오늘 돌파하고 올라간다고 한다면 지속적으로 상승한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좀 오늘 강하게 갭 상승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좀 조정받으면서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게 좀 어떻게 보면 좀 더 지켜보면서 하는 게 안전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직 이제 실적 발표가 나오지 않은 BGF 리테일을 좀 보면 BGF 리테일 같은 경우는 이제 갭 상승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BGF 리테일 같은 경우는 183,000원 선, 여기 이제 좀 저항 구간이 있는데요. 오늘 또 3% 좀 급등하면서 이제 좀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저점 밟고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좀 내가 단기적으로 좀 실적이 발표 났을 때는 좀 수익을 보고 싶다. 근데 BGF 리테일 같은 경우는 좀 실적이 다소 부진할 수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마찬가지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면서 두 종목 같이 지켜보면서 움직임 보면서 진입하기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종목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보 디자인인데요. 이 자사주 취득 결정의 급등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매입 비중이 적어서 더 큰 상승세가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이용호 팀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오늘 이제 주가 이제 30억 원 규모의 또 자기 주식을 취득한다고 이제 또 공시를 했는데 사실 또 장 초반에 또 이제 갭으로 좀 이제 상승을 하다가 지금 조금 이제 하락 다시 좀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네. 사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또 3분기 실적 발표가 또 나쁘게 나오진 않았으나 네. 사실은 이제 지금 기대감으로 상승했다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좀 갭으로 좀 상승한 점을 좀 보아서 이제 당장 또 좋다고 매수를 하신 것보다는 이제 바닥을 좀 다졌을 때 분할로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종목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케미컬인데요. 납사 가격 약세 전환에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국제 유가까지 하락하면서 좀 이런 강세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원정윤 팀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제가 오늘 이제 처음 시작했을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학주가 좀 오늘은 강세일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특히 이제 납사, 그러니까 나프타죠. 정확하게 이제 나프타인데 이 나프타 이제 원유에서 뽑아내는 그 재료이기 때문에 이 원유 가격이 하락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원재료 가격이 좀 하락을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뭐 매출액이라던가 이제 영업이익에 좀 이익을 많이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좀 오늘 화학주들이 전반적으로 좀 강세인 모습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수급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모습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나프타 가격의 하락, 그러니까 원가가 하락했다라는 건 결국엔 마진을 높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좀 제가 만약에 추천을 드린다고 한다면 지금 롯데케미컬 같은 경우 오늘 7% 급등하면서 상승했는데요. 특히 갭상승으로 상승했습니다. 26만 6천원입니다. 26만 6천원 지지 구간이고요. 26만 6천원 지지 받는다라고 한다면 지속적으로 매수 가능하지만 원가 하락했다라는 이유만으로 들어가기는 좀 어려운 종목이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지금 지켜봐야 되는 종목들은 4차 산업 관련된 것들 위주로 좀 지켜보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친환경 위주로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은데 롯데케미칼보다는 사실 제가 만약에 추천을 드린다라고 한다면 같은 화학주 중에 LG화학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세 종목이 아니었으면 제가 아마 오늘 LG화학을 들고 왔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LG화학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이슈까지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롯데케미칼 7% 상승했는데 LG화학 충분히 이번 주, 뭐 다음 주 안에 7%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다.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롯데케미칼 마찬가지 똑같이 뭐 원가 하락하면 똑같이 상승하는 종목이니까 같이 좀 지켜보시면서 좀 지켜보면 좋지 않을까. 네, 오늘 이제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35만 2천원 선 저항 구간이 있고요.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좀 높은 구간 29만 4천원 선의 저항 구간이 있는데요. 이 저항 구간만 정확하게 뚫어준다라고 한다면 화학주 다시 좀 과거의 영광 좀 다시 한 번 더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해 봅니다. 네, 롯데케미컬 26만 6천원 지지 받는다면은 좀 들어가 볼만 하지만 만약에 화학주를 매수한다고 하면은 LG화학을 매수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남겨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특징주 만나보았고요. 골든트리 투자자문의 원종윤 팀장 그리고 MRC 투자그룹 이용우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라이브 맵의 탑픽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수익률 자랑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월 30일 날 추천을 해주신 LG생활건강이요. 어제 장 종가 기준으로 12% 수익률 달성했습니다. 더 들고 가봐도 되겠습니까? 네, LG생활건강 지금 오늘도 그렇지만 대단하죠. 초장기적으로 보더라도 뭐 어렸을 때 우리가 뭐 LG생활건강의 비누나 샴푸를 계속 쓰던 그 추억을 가지고 계속 투자를 하신 분이라면 뭐 10년, 20년을 투자를 했더라도 어느 순간에 샀더라도 지금 계속 수익인 거죠. 역사적 신고가를 매일매일 세워갔던 그런 업체입니다. 최근에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의 주가가 많이 갈리고 있잖아요. 오늘 같은 날은 둘 다 오르고 있지만 최근의 모습을 보면 아모레퍼시픽의 하락은 엄청나게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 화장품 뭐 이런 영역에 있는 것들이 사실 경기 방어주잖아요. 왜냐하면 경기가 아무리 어려워도
먹을 건 먹어야 되고 얼굴에 바를 화장은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경기 방어주라는 그런 특징이 있었는데 이제 중국 진출이라든가 이런 해외 길이 열리면서 성장주로서 다 폭등을 한 거죠. 그러니까 경기 방어주는 내수주잖아요. 내수주였는데 그걸 돌파하려고 해외 진출을 시도했는데 잘 된 거예요, 우리나라께. 그러다 보니 K뷰티니 뭐 이런 걸로 해서 성장주. 그러니까 방어주였을 때보다 성장주에서는 몇 배가 업그레이드가 된 거죠. 그래서 지금의 약간 화장품주의 성질은 내수주라는 방어력을 갖고 있고, 기본적으로. 그리고 플러스 거기에 약간 성장주로서의 어떤 폭등 그 부분도 갖고 있는 거예요. 약간 혼재된 개념이죠. 예전에 생활용품이라던가 화장품 같은 업종에 있던 그 종목들이 약간 성질이 변질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 또 약점이 뭐냐면 방어력만 갖고 있을 때는 주가가 떨어져도 올랐지만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성장주로서 폭등을 했기 때문에 그런 성질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또 경기가 안 좋아지면 혹은 중국의 상황이 안 좋아지면 또 급락을 하는 그런 성질이 또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 그리고 아모레G 뭐 이런 것들이 최근에 급락을 했잖아요. 중국의 화장품 시장이 되살아나지만 약간 예전보다 못 미친다, 눈높이가. 근데 이제 LG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화장품 업종을 우리가 취급을 받고 있는데도 급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을 뜯어보면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에 많이 치중되어 있고 LG생활건강은 화장품도 유명하지만 그 나머지 생활용품 그리고 음료 요쪽 시장이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음료 쪽은 한국 코카콜라를 인수했고 해태음료를 인수했기 때문에 우리가 마시는 대부분의 탄산음료, 비탄산음료 죄다 다 갖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생활용품 시장도 지금 실적이 가장 부진하긴 하지만 한 축을 담당하고 있고 삼두마차가 이게 잘 균형 있게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화장품 하나로 하는 아모레퍼시픽보다는 지금 방어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오른 거고요.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 설화수라는 대표적을 갖고 있었는데 LG생활건강의 후가 최근에 설화수를 꺾는 파란을 일으켜버렸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더 시장에서 각광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설화수 같은 경우 지금 아주 명맥을 1위를 유지하다가 지금 역전을 당했기 때문에 열심히 쫓아가겠죠.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LG생활건강의 3개 분야로 영역이 그런 확장되고 균형을 잃었던 그 부분, 그게 지금 시장에서 더 먹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설화수 후 뭐 화장품을 투자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LG생활건강이 아모레퍼시픽보다는 우위에 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주가도 잘 가고 있고. 그러니까 화장품주를 굳이 지금 투자를 하고 싶다고 하면 LG생활건강에 좀 더 비중을 넣는 것이 옳아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욱더 기대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예, 오늘은 롯데제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롯데제과는 뭐 설명을 안 해도 사실 뭐 다 아시겠죠. 워낙에 많이 드시고 계시니까. 최근에 소식만 말씀드릴게요. 미얀마 제빵업체 메이슨, 이 업체의 지분을 80%를 인수했습니다. 769억 원의 인수를 한다고 공시를 했고요. 메이슨이라는 회사를 알아보면 미얀마에 현지 3개 공장을 운영하고 있고요. 양산빵, 비스킷, 파이 등을 생산하는데 지난해 350억 원 매출을 올렸어요. 이게 현지 시장 점유율 1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약간 비교를 하자면 삼립식품, 그렇죠. 삼립식품이 양산빵 시장. 그러니까 쉽게 말해 우리가 뭐 이렇게 장인들이 만드는 빵이 아니라 쉽게 그냥 시장에서 살 수 있는, 매점에서 살 수 있는 싼 빵들. 그런 게 삼립식품이 1등이었는데 SPC가 들어오면서 굉장히 커졌죠. 그러니까 그런 양산빵을 만드는 회사가 메이슨이고요. 이게 시장 점유율 1위이기 때문에 미얀마에 진출했다는 거는, 미얀마 1위 시장에 진출했다는 거는 미얀마 시장을 장악하려고 지금 롯데제과가 큰 돈을 투자를 했다. 그리고 그 전에 보면 2007년에 베트남, 2011년에 싱가포르예요. 지금 동남아만 3번째거든요. 지금 롯데제과만 이런 게 아니에요. 오리온도 마찬가지예요. 오리온은 중국을 꽉 잡고 있지만 롯데제과 같은 경우에는 오리온 초코파이에 밀렸단 말이에요. 중국에서. 그러다 보니 동남아를 마구 뚫고 있어요. 지금 롯데마트도 중국에서 철수했는데 베트남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동남아 시장이 전부 다 중국 이후에 노리고 있는 시장들이에요. 지금 이제 막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롯데제과가 지금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빼빼로데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지금 11월 달에 지금 접어들었잖아요. 11월 11일. 이제 빼빼로를 엄청 주고받는 시기가 옵니다. 물론 이거는 스테디셀러여서 지금 뭐 항상 잘 팔리는 거기 때문에 지금 뭐 딱히 지금 모멘텀이다 할 수는 없지만 11월 10일 근처에 가면 단기 모멘텀으로 분명히 작용할 수도 있어요. 올해로 출시 35주년을 맞이했거든요. 빼빼로가. 누적 매출이 1조 5천억 원을 돌파했어요. 근데 이 1조 5천억 원 중에 빼빼로데이가 우리가 언제가 기원인지 뭐 정확하진 않지만 1996년이라고 불립니다. 그때 빼빼로데이가 탄생했다. 그때부터 올해까지 22년간 매출액이
이 빼빼로데이 전후로 해서만 1조 3천억 원이에요. 그러니까 1조 5천억 원이 누적인데 1조 3천억 원이 빼빼로데이 전후로 해서 나타났다는 거죠. 거의 다. 그러니까 지금 11월 11일 가기 전후해서 빼빼로데이를 그 근처로 해서 매출이 확 올라갈 거예요. 빼빼로가. 그렇기 때문에 단기 모멘텀도 있고 아까 장기적으로 말했던 거는 동남아 진출 모멘텀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아까 말했던 식품주나 화장품주는 기본 방어력이 있는데 플러스 성장 요인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시장에 먹힐 수가 있다. 지금 같은 시장은 삼성전자나 이런 경기 민감주가 굉장히 아주 악랄한 시장에 의해서 흔들리는 반면에 이런 방어주 같은 경우에 버틸 수가 있고 플러스 성장 요인이 있다면 단기적으로 떠오를 수 있는 모멘텀도 있으니까 이런 종목들 위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손절가 15만 원, 목표가 20만 원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롯데제과에 대한 투자 의견 함께 들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9시 35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시황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혜솔입니다. 이 시각 시장 상황 짚어드립니다. 네, 어제 국제 유가가 글로벌 원유 생산량 증가에 따라서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특히 미국 유가는 지난 4월 이후 최저가로 떨어졌는데요. 그래서 오늘 우리 증시에서 화학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끝까지 잘 지켜보시고요. 오늘 우리 시장 흐름 어떤지 코스피 지수부터 살펴보시죠. 네, 오늘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1.79% 상승하고 있고요. 2060.92포인트를 지나고 있는데요. 분봉 차트 보시면서 흐름 파악해 보시죠. 오늘 1%대 강세 보이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강세 계속 이어가고 있고요. 9시 33분경에 2063포인트까지 오른 상황입니다. 현재 다시 2061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수급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기관은 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379억 원가량 매도하고 있고요. 외국인이 678억 원가량 순매수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개인도 소폭 순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시총상위 10개 종목 함께 보시죠. 어제 미국 시장에서 마이크론을 비롯한 반도체주들이 급등하면서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1.78% 상승하면서 42,9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 마찬가지로 2% 넘게 상승하면서 현재 69,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마찬가지로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셀트리온이 어제 1,0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소식에 강세를 보였는데요. 오늘도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1.54% 상승하면서 현재 23만 1,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어제 종가와 동일하게 거래가 되고 있고요. 네, 다음 종목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LG화학이 유가가 하락하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3.24% 상승하고 있고요. 포스코가 5% 가까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미국 상무부가 포스코 내년에 이어서 열연 강판도 관세율을 대폭 인하한다는 소식이 함께 전해졌습니다. 현대차 0.5% 가까이 하락하고 있고요. 어제 무디스가 현대차의 등급 전망을 하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삼성물산이 2.34% 상승세 보이고 있고요. 하락세 이어갑니다. SK텔레콤은 오늘도 2% 가까이 하락하면서 현재 25만 6,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코스닥 시장 움직임은 어떨까요? 함께 보시죠. 코스닥도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2.3% 오르고 있고요. 672.59포인트를 지나고 있습니다. 네, 차트 보시면서 흐름 파악해 보시죠. 1% 넘는 강세로 시작을 했고요. 또 상승세 이어가면서 9시 33분경에 673선 위로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현재 다시 672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수급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과 마찬가지입니다. 기관의 매도세가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588억 원가량을 순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이 563억 원가량 순매수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외국인도 소폭 순매수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총상위 10개 종목 함께 보시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셀트리온과 함께 1,0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소식이 전해지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상승세 이어가고 있고요. 2.58% 상승하면서 67,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빨간불이 눈에 들어오고요. 대부분
제약 바이오주들 움직임이 좋습니다. 신라젠도 5%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72,4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CJ E&M도 오랜만에 상승세 보입니다. 0.23% 상승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캠텍이 2.56% 상승하고 있고요. 68,2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포스코 ESM과의 합병 추진설에 대한 조회 공시가 요구된 상태입니다. HLB도 5% 넘게 급등합니다. 89,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종목 함께 보시죠. 바이로메드도 오늘 상승폭이 큽니다. 3.72% 상승하면서 189,8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메디톡스도 어제 2억 6천만 규모의 자사주 매입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어제 7%대 급등세 보였고요. 오늘도 3% 가까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이 3.6% 상승하면서 99,800원에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기대작인 드라마 남자친구와 알함브라 궁전의 추억이 방영을 앞두고 있고 또 넷플릭스 등 해외 판권 판매가 이달로 예상되고 있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펄어비스는 0.5% 가까이 하락하고 있고요. 코오롱 티슈준이 12위에 올라왔습니다. 5% 강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38,950원에 거래되고 있네요. 네, 그렇다면 코스피 200 종목 중에 상승률이 큰 것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함께 보시죠. 네, 쌍용 양회가 8% 이상 급등하고 있습니다. 5,26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GS 리테일도 7% 넘게 급등하면서 37,9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어제 하락률이 높았던 DB하이텍 7% 이상 강세 보이고 있고요. 풍산과 현대 엘리베이까지 모두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반대로 하락률이 큰 종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LG 이노텍이 5% 이상 하락하고 있습니다. 12만 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코웨이 마찬가지로 5% 이상 급락하면서 6만 3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통신주들이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LG유플러스가 2% 넘게 하락하고 있고요. SK텔레콤도 2% 가까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한국타이어도 0.76% 하락하면서 38,9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시각 시장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종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위부터 8위까지 함께 보시죠. 네, 1위에 삼성전자, 2위에 셀트리온이 올라와 있고요. 3위에 삼성전기, 4위에 삼성바이오로직스, 5위에 신라젠, 6위에 앱클론, 7위에 DPC, 8위에 노바텍이 올라와 있습니다. 2위 셀트리온부터 자세히 보겠습니다.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각각 1,000억 원에 가까운 자사주 매입을 결정했습니다. 오늘부터 내년 2월 1일까지 장내 매수를 통해 취득할 예정이라고 밝혔고요. 셀트리온 어제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요. 오늘도 상승 흐름 이어갑니다. 1.54% 상승하고 있고요. 현재 23만 1,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6위 앱클론 자세히 보겠습니다. 항체 신약 기업 앱클론이 중국 대형 제약그룹 푸신과 위암 및 유방암 표적 항체 신약의 글로벌 판권에 대한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번 계약으로 앱클론은 1,000만 달러 규모의 선불 수수료를 수령하게 되는데요. 코스닥 기술 특례 상장 1년 만에 흑자 전환의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는 평가입니다. 오늘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20% 가까이 상승하고 있고요. 49,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8위 노바텍 자세히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 신규 상장한 노바텍은 2007년 설립된 응용 자석 전문 제조업체로 소형 전자기기부터 자동차 등에 활용되는 네오디움 자석과 차폐 자석을 생산하고 있는데요. 특히 차폐 자석은 현재 삼성전자에 독점 공급하고 있습니다. 공모가는 10,000원에 형성이 됐고요. 오늘 상한가 기록 중입니다. 29.79% 상승하면서 18,300원에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한혜솔이었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2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가 포착되고 있는데요. 박기환의 저가 매수 포착, 유한타증권 스타PB센터 장기환 이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은 고배당주로서 이제 한전 KPS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주가가 3분기 실적 우려로 인해서 엄청 많이 빠졌죠. 그동안의 실적이라든가 주가 하락에 대비해서는 너무 이제 과도하게 하락한 것이 지금 현재 그 상황이고요. 지금 시가 배당률 한 5%대, 배당을 한 1,500원대 하기 때문에 고배당주로서
또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하고 주가가 급락을 한 상태에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지금 여러 가지 뭐 탈원전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한전 KPS가 하고 있는 일 자체는 탈원전이고 뭐 그런 걸 다 떠나서 기본적으로 원전이라든가 뭐 화력 모든 것 수력 이런 부분에 정비하는 것은 안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꾸준한 실적이 이어질 것이고 역시 4분기에도 호실적을 3분기하고 틀리게 4분기에는 기대할 수 있는 이런 겁니다. 해외에도 마찬가지지만 여러 부분에서 뭐 30개국 이상 진출하고 뭐 새로운 뭐 원자력을 사우디 이런 쪽에 뭐 모멘텀을 기대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급락했을 때는 적극적인 매수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판단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격 전략은 현재가 매수를 드리겠고요. 일단은 목표가를 35,000원, 손절가는 26,000원 이런 가격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리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26일 날 추천을 해주신 신대양 제지가요. 전일장 종가 기준으로 7% 기록했고 오늘도 2% 추가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리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그 신대양 제지는 가장 크게 원가율이 하락한 거. 그러니까 골판지 업체가 중국의 그 제지, 그러니까 폐지를 수입을 금지하면서 원가율이 급격히 호전됐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사상 유례없는 초호황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이제 이 회사고요. 그런 그 실적이 계속해서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까지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꾸준하게 주가에는 더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거기 때문에 실적이 내년에 그 이후에까지 계속 좋아지려는 상태에서 주가도 역시 실적과 같이 움직이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급락했을 때 다시 이제 반등하고 이런 우상향을 더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스타PB센터 장기환 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장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왕 이동우 대표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장 전략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뭐 시장이 상승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최근에 미국이 엇갈린 실적과 큰 변동성이 나오고 있는 시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실제로 11월 초에 미국의 중간선거에 대한 불확실성이 가장 크게 작용을 했을 것으로 보이고요.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불안감이나 정책 노선 혼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모두 다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이제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하면서 무역전쟁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무역전쟁에 대한 완화 분위기가 조성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경기 민감주들 그리고 대형주들이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무역전쟁이 끝나지 않는 한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여서 일단은 국내 시장은 대형주와 경기 민감주들이 오늘 단기 반등은 나오지만 불안한 실적들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여서 당분간은 이 모습들이 연결로 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불확실한 결과를 만들 수 있는 11월 초 미국의 중간선거가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이제 며칠 남지 않았는데요. 결과에 따라서는 단기와 중장기적으로 장단점이 모두는 아니지만 시장이 이미 흔들린 부분이 커서 선거 결과에 상관없이 불확실성이 제고가 되었다는 측면만으로도 일부 회복이 가능한데요. 특별하게 지금 보유한 기업들의 개별적인 문제만 아니라면 일단 중간선거 결과를 보고 행동하는 것이 좋을 듯 하고요. 단기 낙폭이 과대하기 때문에 한 번에 본전권 회복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니 비중 조절을 하면서 추후 재투입과 재매수를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실적 시즌인 만큼 실적이 기대되는 IT 장비주나 2차 전지주들의 이외에는 큰 기대치가 없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강했던 테마주들이나 이런 것들이 단기 반등이 유리해 보이는 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장 하락 전에도 이제 바이오나 제약, 경협주들 그리고 수소차나 5G나 정치 관련주들이 돌아가면서 순환 강세를 보이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그 흐름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서 뭐 대장주들을 위한 테마주들의 이제 대장주들을 단기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금일 휘장 회복세로 출발은 했지만 역시나 빠른 추가 강세에 대한 부분들은 여전히 어렵다고 보고요. 만일 저점이 있으니 크게 이제 불안할 필요는 없으나 추가적으로 이제 원달러 환율이 오늘 내렸지만 추가적인 더 하락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다른 이제 빅스 지수라든지 경제 지표들이 아직은 고점에서 이제 내려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직 한 번에 크게 돌릴 수 있는 여건은 아니니 지속적인 상승과 하락을 계속 반복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1월 초 다음 주 초반까지 중간선거 결과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지켜보시면서 매매에 임하시는 게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장에서 어떤 종목에 주목하고 계신지 전해주시죠. 뭐 그나마도 실적이 괜찮다라고 했던 IT 장비주 중에 오늘 MC넥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MC넥스는 스마트폰용 카메라 모듈 전문 업체로 최근에는 이제 스마트폰 카메라뿐만 아니라 생체 인식 센서나 스마트카 영상 사업부나 이런 쪽으로 이제 많이 하고 있는 업체인데요. 스마트폰 카메라의 경우는 이제 듀얼이나 트리플, 최근에 이제 쿼드 카메라까지 완료해서 요구에 맞춰 나가고 있고, 삼성전자에 납품을 하게 되면서 최근에 이제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중국에 이제 경기 불안과 경제 환경 불안으로 인해서 탈중국화와 베트남과 동남아 쪽으로 공장을 돌리고 있는데, 이미 MC넥스는 베트남에 공장을 가지고 있는 상태이며, MC넥스는 비나의 재무구조 우선이나 3공장 완료 등에 따라서 향후에 이제 MC넥스는 베트남 쪽으로도 더 투자를 아끼지 않을 전망입니다. 그리고 전장사업부는 최근에 이제 자동차용 후방 카메라 모듈을 시작으로 해서 최근에 이제 자율주행차와 함께 테마성으로 이제 주식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뭐 미러리스 카메라라든지 사람 인식 센서 카메라 등도 개발을 완료해서 향후에 이제 사물 인터넷 완료 사업으로도 기술력이 탑재된 제품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최근 2차 무상증자 결정을 했었는데요. 2015년에 1차 무상증자에 이어서 최근 2차 무상증자 결정으로 인해서 고통주가 조금 더 많이 늘어날 전망입니다만, 향후에 이제 신주 상장 전까지는 기대감의 추가 상승이 조금 가능해 보이고, 상장 이후로는 주식수가 증가해서 원활한 주가 흐름들을 보여줄 수 있는 흐름들이 예상이 됩니다. 최근 무상증자 권리락 이후에 회사 기대치와 자율주행 테마주들의 상승세와 함께 큰 상승세가 한번 나온 이후로 짧은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이 흐름은 단기적으로 추천 매수가는 1,400원에서 13,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2,000원, 그리고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17,500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과 전략까지 함께 들어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마왕 이동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장 대응 잘 하시고요.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